인생은 길고 70살은 새로운 시작일 뿐. 나이 70, 옛날 같으면 환갑 잔치하고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여생을 보낼 나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요즘 세상에 70은 그냥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40대, 50대인 분들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는 지금의 70대처럼 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70살에도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70살의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함께 떵떵거리는 노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해 봅시다. 1. 돈. 돈 없으면 떵떵거리긴 힘들죠. 아무리 건강하고 행복해도 돈이 없으면 떵떵거리긴 어렵습니다. 돈 걱정 없이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면 젊을 때부터 착실하게 돈을 모아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을 들입시다. 저축, 투자, 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1. 푼돈 저축으로 노후 자금 마련에 성공한 김씨.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씨는 젊었을 때부터 매달 커피 한 잔 값, 택시비 아껴서 푼돈을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모이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김씨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덕분에 김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주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씨는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며 웃으며 말합니다. 2. 건강. 건강 없으면 돈 있어도 말짱 꽝.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 관리에 신경 써서 70살에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습관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례 2. 꾸준한 운동으로 70대에도 마라톤 완주하는 박씨. 박씨는 젊었을 때부터 건강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했습니다. 70대가 된 지금도 박씨는 20대 못지않은 체력을 자랑하며 매년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서 완주 메달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박씨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3. 배움. 뇌는 늙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뇌 기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뇌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뇌 건강에도 좋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독서, 외국어 공부,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봅시다.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 3. 60대의 그림을 시작해서 개인 전시회까지 연 이씨. 평생 가정주부로 살아온 이씨는 60대에 접어들어 삶의 무료함을 느끼고 우연히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붓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꾸준히 배우고 연습한 결과 놀라운 실력을 갖추게 되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개인 전시회까지 열게 되었습니다. 이씨는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다며 환하게 웃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 푼돈 저축으로 이룬 김씨의 행복한 노후.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30년 후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 김씨가 푼돈 저축으로 어떻게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김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옛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김씨, 그는 누구인가? 김씨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남들처럼 매달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평범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김씨에게는 남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푼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푼돈 저축 작지만 강하다. 김씨는 젊은 시절부터 매달 커피 한 잔 값, 택시비 등 푼돈을 아껴 저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얼마나 모이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30년 후 기적이 일어나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김 씨는 남부럽지 않은 노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푼돈 저축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덕분에 김 씨는 친구들과 해외여행도 다니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하게 주면서 즐거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의 성공 비결 무엇이었을까? 김 씨의 성공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푼돈의 가치를 인식하다. 김 씨는 푼돈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큰 돈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저축 습관을 만들다. 김 씨는 저축을 습관화했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저축을 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다. 김 씨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저축했습니다. 30년 후의 미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죠. 복리의 마법을 활용하다. 김 씨는 저축한 돈을 은행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 복리 효과를 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붙어 저축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으로 본 김 씨의 사례. 김 씨의 사례는 재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소비에 익숙하고 저축에는 소홀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사례처럼 푼돈 저축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미래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푼돈 저축 어떻게 시작할까? 푼돈 저축을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하여 지출을 파악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할 여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가 있으면 저축 의욕을 높이고 꾸준히 저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동 이체를 활용하세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저축되도록 설정하면 잊지 않고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저축 상품을 활용하세요. 예금, 적금, 펀드, 연금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세요. 다양한 저축 상품 어떻게 선택할까? 효과적인 상품 선택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나에게 딱 맞는 저축 상품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세요. 저축 상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상품 선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1. 저축 목표와 기간 설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축 목표와 기간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목표 금액과 기간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목표 13년라면 안정적인 예적금 상품이, 장기 목표 10년 이상라면 투자 상품이나 연금 상품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2. 금리 및 수익률 비교. 금리와 수익률은 저축 상품 선택의 핵심 요소입니다. 은행별, 상품별로 금리와 수익률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투자 상품을 고려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3. 세제 혜택 확인. 일부 저축 상품은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연금 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를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유동성 고려. 유동성은 필요할 때 돈을 찾을 수 있는 편리성을 의미합니다. 예적금은 만기 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급 자금 필요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높은 상품과 낮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투자 성향 파악. 투자 상품 선택 시에는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주식형 펀드나 ETF 등을, 안정적인 투자 성향이라면 채권형 펀드나 예금 등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전문가 상담 활용. 저축 상품 선택이 어렵다면 은행이나 증권사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추천받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7. 분산 투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특정 상품의 손실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전 세계 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인덱스 펀드를 소유하면 된다.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 인덱스 펀드, 정말 만능 해결사일까요? 인덱스 펀드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로 시장 전체의 흐름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인덱스 펀드는 분산 투자 효과가 뛰어나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말은 다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장점은 무엇일까요? 분산 투자 효과. 전 세계 다양한 기업에 투자하여 특정 기업이나 산업의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 액티브 펀드에 비해 운용 수수료가 낮아 장기 투자 시 유리합니다. 쉬운 접근성. 증권 계좌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세계 경제 성장과 함께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신은 금물. 시장 변동성. 주식시장은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장기 투자 필요. 인덱스 펀드는 장기 투자 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 부재. 인덱스 펀드는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 없이 시장 전체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의 급등락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얻기 어렵습니다. 공부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인덱스 펀드 투자는 비교적 쉽고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지만 완전히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점들은 숙지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신의 투자 목표와 기간 설정. 목표 수익률과 투자 기간을 설정하여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투자 상품 선택. 다양한 인덱스 펀드 중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점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 전략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 투자. 인덱스 펀드 외에도 다른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인덱스 펀드 현명하게 활용합시다. 인덱스 펀드는 좋은 투자 수단이지만 만능 해결사는 아닙니다.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지식과 함께 성장합니다. 인덱스 펀드를 활용하되 꾸준한 학습과 관심을 통해 더욱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편하게 지내자는 생각을 하죠. 특히 택시 운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로 은퇴 후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 흔히 선택되는 직업입니다. 택시 운전이 뭐가 힘드냐? 그냥 운전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그 진짜 어려움을 알기 어렵습니다. 저 역시 영업용 택시를 6개월 동안 체험해본 경험을 통해 택시 운전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몸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쉽겠지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체험 후 저는 택시 운전이 결코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 육체적으로 지친다. 하루의 운전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다. 은퇴 후 편히 지내자는 마음으로 택시를 시작했을 때 하루 8시간 이상씩 운전하는 일이 생각보다 고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석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꽤나 피곤해지죠. 특히 교통체증이나 길을 찾느라 정신을 집중해야 할 때는 더더욱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교차로에서 계속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리 편안한 차라도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허리나 목에 부담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택시 운전은 한 번에 도달할 수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갈래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교차로나 좁은 골목을 지나야 할 때도 생깁니다. 이를 매일 반복하면서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초반에 비해 체력 소모가 빠르게 늘어갑니다. 이건 그냥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었죠. 2. 정신적 스트레스. 고객과의 마찰, 끊임없는 긴장감.
택시 운전의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고객과의 마찰에서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택시를 타는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로 고객이 불편해하거나 불만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객은 친절하지만 예기치 못한 마찰을 피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번은 정해진 경로로 가다가 고객이 길을 변경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냥 직진해서 가면 될 텐데 왜 또 우회전하냐고 하면서 고객이 불만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는 생각으로 넘어갔지만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점점 더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객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지 않고 이 길로 가라는 식으로 지시를 할 때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죠. 결국 택시 운전은 고객의 요구와 본인의 판단을 계속 맞춰 가야 하는 미묘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3. 경제적 불안정성.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택시 운전이 처음에는 수익이 보장된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경제적 불안정성도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시를 하면 하루에 몇만 원은 벌 수 있을 거야 라고 예상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 수입이 거의 없는 날도 있었습니다. 특히 새벽이나 밤 늦은 시간에는 승객이 적어 타기 어려운 날도 많고 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시간, 길 찾기 등 모든 것이 비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만큼 이 일을 하면서 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다른 날에는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탑승객들이 전혀 없거나 원치 않는 길을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에 예상한 금액만큼 벌지 못할 때가 많고 그때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결국 택시 운전은 수익의 편차가 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택시 운전 정말 편한 일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은퇴 후 택시 운전이 편하게 지내는 일로 생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각보다 큰 부담이었고 수입의 불안정성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직접 체험해 보길 추천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1. 친구 한 명은 은퇴 후 택시 운전으로 생활비를 보충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달에는 괜찮을 것 같았다고 했지만 결국 3달째에는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수입의 변동성이 너무 커서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한 경우입니다. 사례 2. 다른 지인은 여유롭게 택시 운전을 시작했지만 매일 고객들의 불만과 마찰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럴 때도 있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일을 중단했습니다. 사례 3. 또 한 명은 택시 운전 중 하루에도 몇 번씩 예상치 못한 길을 가야 했고 그로 인해 수입이 들쑥날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택시 운전을 그만두고 자신이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분야를 찾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택시 운전이 결코 편하게 지내는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전이 은퇴 후 안정적인 직업일까? 직접 체험 후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은퇴 후 무엇을 할까?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한 번쯤 해봤을 겁니다. 특히 은퇴를 하면서 여유를 갖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욕구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떠오르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택시 운전입니다. 택시를 타면 쉽게 버는 돈에 비해 일은 덜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역시 은퇴 후 여유를 위해 택시 운전을 시작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운전만 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6개월간의 영업용 택시 체험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택시 운전이 은퇴 후 편안한 직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육체적 한계, 택시 운전의 예상 못한 고통. 택시 운전은 한마디로 앉아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력 소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8시간 이상을 차 안에서 보내면서 앉아 있으면 몸의 피로는 점차 쌓이고 결국 허리와 목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앉아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온몸이 뻣뻣해지고 특히 고정된 자세로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습니다. 한 번은 고객을 태우고 가다 차가 막혀서 교차로에서 30분을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차 안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느낀 피로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밤 늦게까지 운전할 때는 눈의 피로가 쌓이고 몸은 지치고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하므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로한 상태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쌓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택시 운전이 단순히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운전 중에 피로를 호소하는 택시기사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2. 정신적 스트레스 고객과의 마찰, 예상치 못한 상황들. 택시 운전에서 육체적 고통 외에도 큰 스트레스가 따르는 부분이 바로 고객과의 마찰입니다. 택시를 타는 승객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고 각자의 성격도 다릅니다. 때로는 이 길로 가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승객도 있고 왜 이리 오래 걸리냐? 며 불평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불만을 어차피 고생하는 일이니 그렇지라고 넘길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고객들과의 마찰이 쌓여갑니다. 특히 승객이 목적지를 바꾸거나 원하지 않는 길로 가자고 할 때 기분이 나쁘지 않게 대처하려다 보면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승객이 불편을 느끼면 그때부터는 일을 잘 못하는 택시기사처럼 여겨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는 길 찾기입니다. 도로 상황이 복잡하거나 특정 지역을 잘 모를 경우 내비게이션에 의존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고객이 가까운 길로 가라고 해서 내비게이션을 무시하고 운전했는데 도중에 교차로에서 도로가 막혀버려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그 순간 고객은 불만을 표시했고 그로 인해 기분이 더욱 상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고객은 친절하지만 이런 불만을 들을 때마다 스트레스가 쌓여갔고 결국엔 내가 택시를 운전하는 이유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고객의 기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 위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은 단순히 운전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니며 고객의 요구와 안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3. 경제적 불안정성 예상과 다른 수입. 택시 운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수입이 일정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운전하다 보면 수입의 변동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고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승객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시간대나 날씨에는 승객이 많지만 평일 낮이나 우천일 등에는 손님이 적어져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밤 늦게까지 운전했을 때는 손님을 태우기도 어렵고 도로가 막혀서 예상보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데 그때는 수입이 예상보다 적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운전하면서도 하루에 5만 원도 채 못 버는 날이 있었고 다른 날은 손님을 많이 태워서 15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입의 변동성은 예상보다 크고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결론 은퇴 후 택시 운전 정말 편한 일일까?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원해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면 그 선택이 과연 현명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그리고 수입의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릅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중요한 점은 택시 운전이 은퇴 후 편하게 지내는 직업이 아니며 체력과
정신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택시 운전을 고려하고 있다면 실제로 체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퇴 후 여유롭게 살기 위해 택시 운전을 선택하려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직업은 예상보다 힘든 점이 많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다른 선택지도 충분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50대가 넘어가면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준비한 걸까? 혹은 지금부터라도 뭘 해야 할까? 한창 일할 때는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은퇴 후에는 갑작스러운 경제적 압박과 고립감이 밀려오는 현실. 대한민국의 50대, 60대가 맞닥뜨리는 이 충격적 상황은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은퇴 후 진짜로 겪게 되는 일들과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50대 은퇴 후 기다리는 건 지옥. 대한민국의 충격적 현실. 50대와 60대, 우리 인생에서 한창 황금기라고 불리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순간 현실은 생각보다 잔인하게 다가옵니다. 그동안의 삶을 바쳐 일했는데 갑작스레 찾아오는 경제적 불안, 역할 상실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죠. 오늘은 은퇴 이후 진짜로 겪게 되는 현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압박 매달 줄어드는 통장 잔고. 사례로 한 55세 퇴직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연봉 1억 원을 받던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생활하려니 모든 것이 막막해졌다고 합니다. 매달 고정 비용으로 주거비, 식비, 보험료 등을 제하고 나니 남는 돈은 50만 원. 평소에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큰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외식을 한번 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분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엔 단순히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 수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으면 통장이 빠르게 바닥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 반드시 자신의 고정 비용을 점검하고 최소한의 생활비에 맞춰 미리 연습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2. 사회적 고립나 혼자만 남겨졌다는 감정. 은퇴 후 가장 힘들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60세에 퇴직한 김 씨는 평생 교사로 학생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학교라는 울타리를 떠나고 나니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고 자녀들은 각자의 생활에 집중했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깊어졌고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김 씨는 이후 자신을 위해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취미를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은퇴 후의 사회적 고립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적극적으로 취미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건강의 경고 신체적, 정신적 위기. 또 다른 사례로 58세에 퇴직한 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는 은퇴 후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평소 회사 일로 바빠 건강검진을 미뤘던 그는 퇴직 후 처음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당뇨와 고혈압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심리적인 압박감이었습니다. 은퇴 이후 내가 뭘 해야 할까? 라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수면 장애까지 겪게 된 겁니다. 박 씨는 이후 자신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철저한 운동 계획과 식단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30분씩 걷기와 요가를 병행하며 몸을 돌봤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명상과 상담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한 박 씨는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에는 경제 문제만큼이나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니까요. 은퇴 후의 현실을 극복하는 3가지 방법. 경제적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은퇴 전에 자신의 생활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재의 소비 수준을 조정해 보세요. 퇴직금을 단기적으로 써버리지 말고 연금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하세요. 은퇴 후 혼자 시간을 보내지 말고 새로운 취미나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의 여유를 위해 명상이나 상담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대한민국의 50대와 60대는 은퇴 이후 새로운 도전을 마주해야 합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지만 이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변화와 노력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50대 은퇴 후의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은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한편으로는 자유와 휴식의 시간으로 기대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50대와 60대라면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더욱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더 가혹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로서 오늘은 은퇴 후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이를 예방하거나 극복할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정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많은 분이 은퇴 후에도 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 혹은 퇴직금이 있으면 얼마간은 버틸 수 있겠지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금이나 퇴직금이 우리가 예상한 만큼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58세에 은퇴한 한 부부가 매달 3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에는 넉넉해 보이지만 집 관리비, 식비, 병원비 등 고정 비용을 제하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큰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자산을 깎아 먹거나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해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연금만 믿지 말고 최소한 23가지의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근무나 프리랜서 활동 등 소득을 창출할 방법을 미리 고민해 보세요. 둘째, 은퇴 전부터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하세요.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은퇴 후의 삶은 경제적 불안 속에서 허덕일 가능성이 큽니다. 2. 은퇴 후 역할 상실감과 고립이 몰고 오는 정신적 위기. 사람은 자신이 쓸모 있다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역할 상실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평생 일해오던 직장을 떠난 뒤 더 이상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오는 상실감은 상당히 크죠. 저희가 상담했던 한 62세 남성은 은퇴 후 집에서 아내와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사이가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일하는 가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만들었다고 느낀 겁니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은퇴 후 우울증과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는 새로운 역할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만의 취미를 새로운 목표로 만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건강 문제. 은퇴 후 가장 무서운 폭병. 은퇴 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은퇴 후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건강 문제가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례로 은퇴 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생활하던 한 60대 남성이 1년 만에 10kg 이상 체중이 늘었고 고혈압과 당뇨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 자신감까지 잃어버린 그는 더 이상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며 악순환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꾸준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걷기, 요가, 가벼운 스트레칭 등 어떤 것이든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식단 관리도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음식, 예를 들어 생선, 채소, 견과류 등을 중심으로 한 식단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한 3단계 체크리스트. 경제적 준비. 연금 외에도 추가 수입원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소비 패턴을 조정하고 꼭 필요한 소비 외에는 절제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사회적 활동 계획. 은퇴 후에도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취미나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에 가입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관리 습관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곧 나의 미래를 지키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드리는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한다면 그 시작은 실패와 좌절로 가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50대, 60대 여러분,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의 작은 준비가 미래의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은퇴 후 행복을 위해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